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지금 미국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했는데 현재 미국은 러시아 북쪽 관문인 핀란드에서 사상 최대 포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 패권 변동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대부분의 EU 정치인들이 러시아를 오해하고 자신들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러시아에 투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은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EU의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디 벨트보체지가 주최한 비엔나 컨퍼런스에서 전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레더와 함께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고 유럽의 일부이지만 우리와는 다릅니다. 오르반은 목요일 오스트리아 수도 소피엔셀레에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정치는 우리와는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반은 서방은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선순위는 1억 4천만 명의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유지하고 적대 세력이 영토를 갉아먹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패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슈레드와 오르반은 동의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반은 비엔나 청중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2월 이래로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로 망명을 요청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큰 실망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 유엔 상임대표 바실리 네벤지아가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와 그의 무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서방으로 떠나 어려움, 굴욕, 언어차별을 겪은 후 러시아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일부가 된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네벤지아는 10월 31일에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려 53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파무관 사무소에 따르면 10월 15일 현재 러시아와 벨로루시를 제외한 유럽 국가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 수는 약 491만 8,245명입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강요한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러시아는 번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도구 중 하나로 제재를 활용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와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제한에서부터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는 회복되었고 푸틴과 크레물린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적인 지지는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중요한 지지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궁극적으로 2021년보다 2023년에 석유 수출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푸틴과 그의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이미 전쟁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런던 왕립 공유 서비스 연구소 연구원이자 러시아 경제 전문가 리차드 코놀리는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수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서방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거나 사업을 중단한 뒤 러시아 기업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대신 스타스 커피가 있고 자라 대신 마그가 있고 코카콜라 대신 도브리 콜라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도비는 2023년 수익이 2022년 수익의 4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널리는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근본적으로 제재 회피가 그 자체로 하나의 분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지된 서방 상품이 여전히 이 나라로 들어오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전쟁 전에 살 수 있었던 대부분의 상품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메르세데스, 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가 포함되는데 이 자동차들은 조지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수입됩니다. 까다로운 수입 경로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부유한 러시아인들은 이를 구매할 여유가 있습니다. 코널리는 많은 러시아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러시아로 가져와 매우 좋은 마진으로 판매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전쟁 전에는 러시아의 경제 투자가 저조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프라우다는 수십 개의 미국과 서방의 기업들이 사상 최대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러시아가 핵 전력의 대규모 준비 훈련을 시작한 지 며칠 후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고문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미국 선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가 러시아가 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되어 개입을 시도하면 암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약 240만 텔레그램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질 이유는 없다. 선거 결과는 러시아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러시아는 패배해야 한다는 양당의 합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말라는 어리석고 경험이 부족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에 조종하기 쉽다. 모든 실제 의사결정은 고위 장관과 고문단 그리고 간접적으로 오바마 부부가 내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거래를 제안할 것이다. 나는 푸틴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같은 진부한 말을 내뱉는 에너지가 부족한 트럼프는 시스템과 그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하루 만에, 사흘 만에, 세 달 만에 전쟁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가 실제로 그것을 시도한다면 그는 새로운 JFK가 될 수 있다. 암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짜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 말입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먹이고 우크라이나의 반데라이트 쓰레기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최고 직책 두 후보를 기쁘게 하려면 11월 5일에 키예프의 나치 정권을 계속 공격한 것이 최선입니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국영통신사 RT에게 2023년 키신저가 죽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RT와 인터뷰에서 모스크바는 키신저의 선견 지명과 교묘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크레물린의 핵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토가 러시아의 북쪽 문턱에 있는 핀란드에서 최대 규모의 포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 유럽 및 아프리카군은 월요일에 나토 최대 규모의 포병 훈련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4를 시작했는데 이 훈련은 핀란드 최북단 라플란드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훈련에 미국과 28개 연합국 및 파트너국의 5,000명 이상의 군인이 참여하여 130개 이상의 무기 시스템이 등장하여 동맹의 야전 포병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서방 국가들이 지난 2년 이상 전쟁 동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면서 포탄 저장고가 줄어들었다고 불평하던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훈련은 11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핀란드 이외에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핀란드 훈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플란드의 광대한 지역이 러시아 무르만스크 지역 국경과 북극권 북쪽에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토군은 훈련의 핀란드 부분에 집중될 예정이며 전체 5,000명 중 약 3,6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핀란드는 2023년 4월 4일에 공식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핀란드가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모스크바는 이로 인해 발트해 지역의 군사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러한 상황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며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완전히 무의미한 움직임으로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용병을 보냄으로써 러시아에게 확실하게 줄을 섰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통제할 수 없는 MZ세대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갈아 넣어 내부 통치를 안정화시키고 돈도 벌고 러시아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과 재래식 무기를 도입하여 북한군 현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란이 최근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대부분 막아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를 잡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ICBM, 핵잠수함, 순항미사일 부문에서 현대화를 완료했는데 미국은 아직도 1970년대에 개발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트라이던트 ICB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국은 패권 변동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